28회 한도수예술가상 예술부문 하정민 동양화가 하정민 님은 장메이크 소울을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게 해주신 저희 평론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또한 저희 부모님과 또한 감사합니다. 하정민 선생님의 오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대 때까지는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달려갔던 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코아스 전시 기록입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받을 일은 아니고 예.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보답을 받으셔야죠. 올해가 아주 길년 중에서도 제일 길년 예. 그런 날입니다. 그죠? 예. 특별 전시 작가로 초청을 받은 건 뭐 사실 그렇게 큰 일은 아닐 수도 있고 예. 올해의 예술가로 뽑히는 건 굉장한 영예일 수 있고요. 새로 살림을 차리셨으니까 예. 그 세계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딴 거는 아마 살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장가가는 문제는 평생에 한 번밖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가가는 문제가 제일 1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작품을 하실 때도 예. 그런 각오로 하시나요? 이 작품은 한 번, 이번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두 번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것인가요? 내 손을 떠나고 나서는 남들 앞에 그 작품이 완성되어졌을 때 내가 피곤해서 이번 작품 좀 덜했다, 뭐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카탈로그에 만들어진 그 순간에는 남들 같은 경우는 그 카탈로그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전시회에 있는 작품 하나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작업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꾸미실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담한 그런 작품을 하실 수 있을지 그게 참 아마 다 보는 사람들이 다들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권투를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지금의 제가 미술하는 걸 갖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권투했던 네가 그렇게 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의 제 주변한테 고등학교 때 권투를 했다고 얘기를 갖다 하면 어떻게 그 링 위에서 뛰어다녔냐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늘 제 인생 속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때론 터프하게 때론 부드럽게. 마치 알리처럼 말이죠. 그죠? 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뭐.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목표한 바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최고라고 하는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것도 다 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학강을 처음 나갈 때도 일사교시 수업이 그 청주의 충북대학교 수업을 하고 58교시 수업을 대전의 충남대학교 수업을 하고 야간을 경상북도에 가서 상주대학교 수업을 하고 그렇지만 이번에 개인전 하면서도 아니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하면서 어떻게 이 많은 작품을 했냐 해서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기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새로운 세계가 또 창조되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이 내가 느끼고자 또 가고자 하는 그 많은 세계가 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참 좋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지금 현재 인생에서의 성취 그리고 그림에서의 어떤 완성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베품 또는 딴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 이런 것들이 작품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터팬 같이 정말 나는 소년같이 이 삶을 갖다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을 갖다 순수하게 살 수 있다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서부터 내 인생은 여태까지 날 최고로 만들어준 주위 분들과 함께 해야지 또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으면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제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가 좀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작품 속에서도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미가 있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정말 내가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예술가하고 가정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소중하냐고 누가 나한테 택하게 했을 때 저는 가정을 택할 것이다. 저 삶이 예술가의 삶같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할 수 있게끔 내가 이 삶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술 속에 침투가 되고 그 속에서 녹아서 예술로 나타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품에서 이것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최고, 최고의 예술가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작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학 다닐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넌 동양을 했으니까 산수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산수화 쪽을 갖다 처음에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던 데가 이태원이고 어떤 도시의 문화나 이런 쪽은 제가 조금 남들보다 좀 더 관심도 있고 더 그 작업 속에서도 삶의 그런 게 녹아서 이렇게 흘릴 것 같아가지고 전 도시를 택했어요. 그러듯이 작품 속에서 느껴지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삶하고 똑같이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지금 현재의 작품하고 그 경향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동양화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자체 갖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깨려고 많이 생각을 했고 지금 하는 작업들도 이 서양 미디움이나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서양화하고 뭔가 좀 틀리고 또 동양하고 뭔가 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최대한 살려서 나만의 작업을 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남들이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여타 작품들하고 틀리게 더 관심 있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발상의 주체가 되는 거는 자연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도 꽃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와가지고 변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평준구학이라는 것처럼 가슴 속에 담은 걸 그대로 그리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다,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다 갖는 것 자체도 꽃이 아마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작은 스케치거나 아니면 직접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림으로 옮기시나요? 저는 스케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케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스케치를 보고 원을 다시 옮겨야 되다 보니까 생각이 고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캔버스에다 직접 작업을 해 나가면서 처음에 그 생각이 매일같이 이 물감이 번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이 움직인다든가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작품 자체가 인생같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는 부분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끝날 때는 어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지 않나 싶어가지고 스케치를 갖다 안 하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에게는 그 여백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그 공허 공간이라는 이름의 공간 자체 또 하나의 그 가치 자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배경하고 그리고 실체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밀조밀하고 여백을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축소시킨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큰 공간을 갖다 만드는 것보다 좀 오밀조밀하게 이번 전시를 하면서도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나게끔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차가 거기 계산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순전히 물에다가 씻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그냥 바른 것 같은 그런 이건 갈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죠? 그런 것이 나옵니다. 먼저 형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짝 마르고 난 다음에 뒤에 배경을 칠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번지거나 마르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이 구도나 패턴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 작업 속에서도 여기에 좀 굵은 선이 들어가야지, 또 어느 날 보니까 좀 가는 선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든가, 그때그때마다의 그 작업을 보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달 후쯤 돼서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주제 포인트도 좀 옮겨갈 수도 있고요. 또 많이 번져나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큰 내용 자체는 자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암만 내가 어떤 주은이나 어떤 느낌을 줘도 남들이 어떤 감흥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집어넣은 게 약간 형광색적인 색깔 같은 걸 넣으면서 좀 더 남들 눈에 더 이렇게 튀면서도 그게 어떤 조화를 갖다 이루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대로 그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한 것 같은 그런 형체라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안개 낀 것 같은 풍경이 돼버리는데 그걸 뒤에서 아주 도장 찍듯이 눌러주는 게 뒤에 있는 여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진에서 네거티브적인 그 방법으로 이 주제를 비우고 거꾸로 배경을 갖다 더 살리는 그런 쪽을 택해서 작업을 갖다 했거든요. 그 주제가 있고 뒤에 배경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두 개가 하나하나의 독자적인 개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림에 있어서는. 근데 그것이 중간에 마치 실수로 물을 이렇게 끼얹어 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 같은, 얹은 것 같은, 그리고 그 이후에 손을 한번 더 대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여기다 완성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목이라든가 발색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제가 동양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유화물감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도 서양을 전공하는 분들하고 틀린 부분이 이 기본 깔리는 베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마치 그 유화물감을 가지고도 똑같이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이 캔버스라고 그러셨죠? 그 캔버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위에 그 다른 무슨 종이 같은 걸 쓰지 아니하고 그냥 캔버스 그대로 쓴다는 뜻인가요? 캔버스 위에다 이제 돌로 된 미dim을 바르는 거죠. 바르고 예전에 이제 그 두꺼운 장제다 발랐는데 그거보다는 캔버스가 더 튼튼하기 때문에 캔버스를 갖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질감이라든가 약간씩 이렇게 거친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미디엄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의 한 20% 정도는 석재를 갖다 사용한 것이고, 이제 그 동양화에서 채색화를 할 때 방해말 또는 수정말 같은 걸 밑작업을 갖다 합니다. 그와 똑같이 캔버스에다 돌로 밑작업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 물감이나 석재를 갖다 올렸습니다.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 자체는 물감을 한 7가지 종류를 갖다 여기에 써요. 기본적인 이 베이스에 스며든 물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올라가는 물감이 있고, 석재같이 아예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같이 이 위쪽으로 더 볼록 올라올 수 있는 물감이 있고요. 이 물감의 그 높낮이가 전부 다 틀리겠죠. 그 높낮이가 틀린 거에 의해서 그 맛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꼭 석칠하게 해서 제가 쓰는 것보다는 그런 그 물감의 성질 자체가 틀린 걸 통해서 화면 속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 물감 중에 석재도 쓰게 되고 또 번지는 물감도 쓰게 되고 다양한 물감을 갖다 화면 속에다 집어넣어서 작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재료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작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작가의 손을 떠나게 되면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대중의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이고 어떤 어떻게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역사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재료적인 측면에서 7가지의 여러 안료들을 썼을 때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던가요? 저는 이제 이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동양화 물감이나 아니면 동양화의
이 종이 자체가 사실 1000년은 간다고 하지만 그게 꼭 좋다고 보면 아마 서양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동양화 화산지나 아니면 물감을 썼을 겁니다. 그러지만 서양은 또 서양화의 그 이제 보존 방법이나 여기에 맞춰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던 거 그 역사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왔거든요.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양쪽의 물감이나 성질 같은 걸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양쪽을 쓰면서 두 개가 서로 잘 이 결합되고 방금 얘기했듯이 보존에 대한 문제가 최대한 없게끔 제 자신이 아마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저의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보존 상태나 이게 그래도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제 자신이 연구를 한 거에 맞춰가지고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일단 자료학에서는 충분히 그런 고증, 검정 이런 걸 끝났다고 생각합시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그야말로 역사에 남고 그리고 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예, 예. 복원을 해주고 그리고 역사에 올리게 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중국을 갔는데 그 현대 미술에서 그 중국의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장샤오각이나 웨이민준의 작품이 짝퉁 시장에 나와가지고 저도 몇 개를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비싼 작품이 이 100점, 200점 해가지고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실제 판화가 아니고 실제 이 손에 의해서 다 그려져가지고 그게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 작품을 누가 복제를 한다 했을 때 최대한 복제를 갖다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요즘에 박수근 작품의 그 지니 여부나 뭐 이런 것들 나오듯이 아마 작가들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요. 미디어나 아니면 디지털 같은 게 워낙 좋다 보니까 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가 될 만큼 아마 작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앞으로 진위 여부가 더 판가름하게 더 힘들 그 처지가 올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색깔들 중에서 약간 그 연분홍 핑크 쪽에 가까운 색이 아마 제일 빨리 날아갈 것 같아요. 화산지에다 그대로 작업을 했을 때 날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핑크를 갖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접착을 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에 위에다 바니쉬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하지 않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몇 년이 감당을 갖다 못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미디움을 장지에다 발랐을 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서부터 연구를 해 나가면서 또 캔버스에다가 돌로 된 미디움을 바르고 마치 장지에다 그린 것 같이 그릴 수 있는 노하우를 또 만들어낸 것도 하나의 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변신을 갖다 시도해 나가려고 하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죽은 다음엔 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듯이 작가는 물론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작가의 작품이어도 이게 어느 집에 갔을 때 햇볕 쪽에 있냐 또 이 햇볕을 보지 않는 쪽에 있냐 또 이게 습기를 많이 받냐 안 받냐에 의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결국에 작가가 그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이 작품을 소장하는 분들도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지 양쪽의 관계에 의해서 좋은 작품을 오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작가라면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에 너무 또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좋은 작품이 안 돼요. 복제라든가 위작의 문제.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거기다가 비인을 찍어요. 바늘 같은 걸 하나 찍어 놓는다든지 뒤에다가 믿을 만한 사람의 보정서 같은 걸 거기다 붙이고 그리고 그 사진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무조건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작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은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귀족적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계층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산층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가 걸려도 그게 행복이고 남들이 정말 소중하다 생각하면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 실제 그게 없어져도 그분들 마음속에는 평생 남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의 작품은 이제 앞으로도 뭐 아주 비싸게 팔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사는 사람들도 안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비유를 하자면은 영화 같은 데서도 그냥 돈 많이 집어넣어서 블록버스터 만들어서 한번 유행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껴서 보고 나중에까지 기억이 남는 그런 명화 같은 걸 만드실 거예요, 그죠? 그런 자세라 그러면은 그 작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정말 안심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런 작품이 되고 그리고 그 작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